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보통 그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뭐 정치 얘기가 꽤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화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정치와 종교인데 저도 그렇지만 본인이 뭐 믿는 거 또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은 본인 생각대로 뭐 다 하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인데 일단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뭐 돈이죠. 그런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저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없어요. 주제도 안 되고 그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목적하에 하는 건 아니고 또 누구의 뭐 생각을 바꾸거나 그럴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또 바뀐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냥 제 해외에 있는 친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또 그 친구는 또 유튜브 이쪽을 들으면서 제 방송을 들으면서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판단은 뭐 제 친구가 하는 것이고 또 뭐 제 직장 동료들이라든가 또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 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과거에 한번 그 이재명 지사 그 지지 그거 할 때 겪어서 뭐 구독자 수 이런 거를 그안 밝힙니다. 일부러 숨깁니다. 많지도 않거니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지사 구명운동 할 때 뭐 처음에는 많이 안 모였는데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부류들이 뭐 한 다섯 여섯 군데 되고 뭐 새로 와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후원군도 걷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건건마다 사안마다 뭐 어디서 시위 장소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을 뭐 하고 사안에 따라서 뭐 욕을 하고 찬성을 하고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안 했냐면 본인들 뜻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모임 중에서 저는 아무데도 소속이 안 됐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맞으면 우르르 와서 막 좋다고 얘기하고서 뭐 이렇게 막 신규 막 가입이 늡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그 부류하고 또 안 맞으면 또 우르르 나가면서 또 안 좋은 글 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즐거워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거 밝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에 보니까 뭐 물론 다 뭐 각자 뭐 주장이 있는 거니까 예민한 게 있는데 보니까 뭐 이런 글들은 삭제시키고 앞으로 못 오게 아니 저기 댓글 뭐 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기 동부연합 주사파 뭐 그러고 또 뭐 이분은 좀 오래된 분 같은데 뭐 충청도 출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강릉에서만 한 6개월 살았나? 앞으로 이런 글은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응대 차례 안 하겠습니다. 2018년도 그때 그때 이렇게 했던 아이디도 몇 분 이렇게 뵙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는 뭐 제목은 그랬으나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현재 저는 제가 보기엔 대안이 없어요. 이재명 지사 말고는. 근데 하여튼 이런 인식을 가졌다는 게 참 안타깝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로 봐서는 전혀 반성할 그 의지는 그거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참 뭐 진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때 재판 이렇게 받고 그럴 때는 뭐 지지하는 세력이 없었죠 거의. 예. 그러더니 이제 권력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온갖 군데서 진영이 나눠져서 뭐 빨고 그러는데 뭐 한쪽으로만 뭐 그러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도 이 지금 뭐 백제 뭐 호남 한반도 통화 한 번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없다. 그리고 DJP 연합은 뭐 DJP는 뭐 반의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방송에서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이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돈 받고 방송에 나오면서 이게 무슨 뭐 물론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좀 그런데 이게 이낙연이라는 정치인과 이재명 지사라는 정치인이 서로 뭐 이렇게 해서 이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다 개인의 모르에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왜 덕담을 하고 좋은 뜻에서 했는데 왜 이상하게 말꼬리 잡아서 뭐 지역색을 씌워서 비난하느냐, 에? 왜 네거티브 공격을 하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낙연 지사는 뭐 이게 뭔가 결국은 뭐 덕담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 거하고 또 왜 또 돌려가게 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는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 그리고 이거는 기자하고 정치인이 기자하고 단둘이 대담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식이든 간에 본인을 포장을 하고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주 기술을 좀 쓴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기자가 그런 식으로 유도하지도 않았고 본인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좀 지역적 확장성이 있지 않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좋은 얘기죠. 또 본인의 뭐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뭐 본인 말대로 뭐 이렇게 이 공약 실천을 뭐 잘하는 정치인이다 이랬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일단 봅시다. 그러면 지금 DJ JP 이거는 반의 성공이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YS가 대표하는 PK와 충청을 대표하는 JP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는 그냥 내가 지켜놓은 이거 너무 누구야? 저 물태우. 예? 이 전두환 이 꼬붕 이거 예? 양민을 학살한 그 피 묻은 손하고 손잡은 게 이게 그러면은 이건 아니겠지 설마. 이거를 갖다가 한반도 전체를 통합했다고 얘기하나? 그거는 아니겠죠 이거는. 예? 이 피 묻은 손하고 손잡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부산과 대구와 충청도가 합쳐졌다. 이거는 아니겠죠. 주장하는 게. 그러면 이거 자체가 정치공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자에 있어서 금융공학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사기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쪽수 대가리 수로 채우는 겁니다. 금융공학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왜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듣게 대단히 무슨 뭐 한 상품인 것처럼 하려고 그런 게 뭐 선물 옵션 ELS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하는 거죠. 뭐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대표하는 경상도 세력과 호남 세력이 손을 잡으면 이게 통합이 되는데, 어차피 백제는 통합을 한 예가 없고 통합을 할 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 이재명과 백제가 하되 역시 권력은 여기서 잡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역색이 아니고 뭐가 아니니까 괜찮다. 근데 이게 반만년 5천년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백제가 건국한 거는 3천년을 뚝 떼먹었잖아요. 그죠? 신석기 시대하고 당군신화 이때까지 왜 다 넣어가지고 백제 뭐 또는 호남은 한 번도 통합을 한 적이 없네. 왜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꽂히냐면은 이게 지금 말을 백제 호남을 빼고 우리나라라고 칠게요.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 유사 이래 한 번도 통합을 해본 적이 없다. 이거를 누가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일본 애들 식민사학이고 중국 애들 동북공정이에요. 저는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를, 이건 비하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역사적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이런 걸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통합을 한 적이 없다? 근데 더 슬픈 거는, 역사적으로 더 슬픈 거는 우리나라 지금 주류의 역사학을 움직이는 사람들, 뭐 강단사학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일본과 일본의 식민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을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무슨 돈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과 또 그 나라에서, 일본과 중국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에 딱 꽂히는 거예요. 아, 굉장히 무서운 이런 데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말만 하면 바꾸면 되잖아요. 한국. 북한 애들도 이럴 수 있어요. 남한은 한 번도 통합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사상이 있지 않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한국, 백제호남 대신에 한국을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런 식. 왜 그런 수법을 여기다 쓰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표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서 일본이나 중국 애들이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데 이게 됩니까? 서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하여튼 국사학과를 나와서 하여튼 관심은 있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지금 보면 너무너무나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또 어쩔 때는 왜 이렇게 한심하고 초라하지? 우리나라 역사라는 게. 그게 다 식민사관에다 쩔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친 책이 환단고기고, 또 재야사학자분들과 또 지금 이 강단사학과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란 게 하니까 이제 본인들의 뜻을 밝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역사 이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놀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제가 뭐 중국 애들, 일본 애들 그 얘기하기 전에 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실 테니까. 지금 걔네들은 거의 일본하고 중국보다 더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의 그 역사학자 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중국과 일본은 있지도 않은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을 핍박하는데, 한국은 어찌 있는 역사도 없애버리고 그걸 추종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해 못하죠. 근데 그 역사라는 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오늘은 좀 길더라도 뭐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과거의 문명 문화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황하 문명이 있고 요새 나오는 홍산 문명이 있는데, 지리적으로 그 당시 때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이 문명과 문화가. 그거는 그 당시 때 거스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이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불교가 인도에서 나와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애들은 어디서 이렇게 왔다는 표현을 안 쓰고 도레인이라고 합니다. 건너서 왔다는 얘기죠. 바다를 건너서 왔는데 건너온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동남아 사람인지 구분은 안 합니다. 그냥 도레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두드러 맞추는 건데, 그랬다가 이제 화란 애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조총이라는 거, 이런 문물의 새로운 문명을 접하니까 이제 뿅 간 거죠. 그리고 일본이 섬나라이다 보니 자기들끼리 맨날 지구 볶아봤자 그 섬나라에서 뭐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 국내 정치적 뭐하니까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전쟁을 일으킴에 있어서 어떤 명분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뭐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길을 비켜라 무슨 대단한 소리. 그러면 자기들이 섬나라니까 배 타고 가든지 어쨌건 간에 했다가 이제 실패로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때부터 역사 조작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 의병이 일어나니까 이 섬나라들은 언제든지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국가 간에 있어서. 그리고 이 땅이 지진도 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그런 섬나라이다 보니 언제나 이제 눈독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역사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개토 대왕비가 이 지린성 그 집안에서 있는데 누구도 거기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알았죠. 중국에서 갈대숲에 이렇게 있고 뭐 뉘어져 있고 그리고 뭐 뉘어져 모르겠다 보이질 않았는데 얘네들이 발견을 해서 그게 누가 발견했습니까? 그 당시 때로 보면 일본 그 육군 소속 장교죠. 근데 간첩이라고 봐야죠. 자기 신분을 속이고서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탁본 비스꾸무리한 거를 가져갑니다. 완전 탁본이 아니라 그걸 갖다 이제 또 그림 그려서 하여튼 가져갔는데 얘네들이 일본 그 역사학자들이 6년을 연구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조작이 들어갈 수가 있고 글자에 뭐 많은 흙과 뭐가 묻어 있으니까 뭘 발라서 뭘 태우고 뭐 하면서 글자가 깨지고 왜 6년이나 필요합니까? 이거 글자 쉬워요. 저도 해석해요. 저도 그 어려운 문자 아닙니다. 글자만 명확하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조작질을 하는 데 있어서 정한론이라는 걸 만들죠. 정보랄 정자를 써서 한국을 정복하는 이유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한국을 들어갈 수가 있다. 쳐들어갈 수가 있다. 한국을 정복을 해야 될 이유를 자기들이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죠.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도구를 하고, 예? 그리고 그 당시 때 배운 그 인텔이라는 게, 역사학이라는 게, 이런 사람의 신민사관에 이 사람들이 근거를 대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병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하니까, 이병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 학교 다닐 때도 이병도가 말하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냥 뭐 가라사대 이렇게 됩니다. 저는 공부도 안 했죠. 우리는 그 당시 때 중국에 있는 역사책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중국은 중공이기 때문에 교류도 없거니와. 그래서 이 이병도한테 배운 사람들이 다 교수가 되죠. 그 사람들이 저 대학 다닐 때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병도가 말년에 있어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단군 신화라고 배웠습니다. 단군 신화입니다. 신화 그냥 설화이죠. 그냥 신화가 우리나라 또 이렇게 정통 그 독립운동하고 민족사학자들이 있으니까 근거를 대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자기 말이 틀리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합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였구나. 내가 잘못 그거 했구나.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 노인네가 노망났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완전히 카르텔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 역사라는 게 우리가 그거를 갖다 어떻게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당시 때 그 시대 상황을 알겠습니까? 근데 역사는 승자의 기록물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책을 태워버리면 됩니다. 분석행위요. 책을 태워버리고 막말로 그런 글을 쓰는 놈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유물은 독을 당하고 비석이 있는데 비석의 글자를 바꿔버리고 별짓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히 사학과 사학과 마찬가지죠. 국사학과 역사학과를 나와서 어디로 진출합니까?
저야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대학원 뭐 이래서 뭐 대학 교수가 되거나 하여튼 교직 쪽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전공은 살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교수가 가르치면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에 입맛에 맞는 논문을 써야지만 학위를 주겠죠. 우리 국내에서. 그러면 일본은 먼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일본으로 불러들여요. 이 이병도 밑에 있는 그 학생들 중에서 나름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을 불러들입니다. 일본으로 불러들여서 생활비도 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이론대로 또 계속 자기들 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죠. 왜냐하면 새로운 역사 유물이 나오면 무조건 자기들한테 두드러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서 여기 남쪽에서 발견된 유물과 자기들이 물건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줬다고 얘기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우린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에 들어오면 또 교수를 하겠죠. 제자들은 또 그걸 배웁니다. 그걸 좀 있다가 이제 중국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박사학위 받습니다. 걔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대로 그대로만 해서 써내면은 학위로 줘서 다시 여기서 교수 생활을 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왜 그럴까요? 국가 돈을 줘서. 자기들이 떠드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떠드는 게 100번 이용하기 좋고 또 그 제자들까지 계속 뿌리를 내니까 여간 굳어져 버렸어요. 진짜입니다. 저 거짓말 안 시키는 거 아닙니다. 물론 몇 분 아닌 분들이 이제 나오죠. 이제 거기에 반발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계기관과 이런 데는 전부 다 이쪽 강단사학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지원비는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민족사학자들은 돈이 없어요. 몇 분의 대학 교수분들이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거기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 게 환단곡이란 책이죠. 그 책을 지금 주로 강단사학이나 교수들은 환빠라고 놀림을 합니다. 환빠 무슨 환타지 소설 위서. 그러니까 이병도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먹물들은 기술을 부립니다. 정치도 기술 부리고 전문가들 기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실증사학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 강단사학에서 실증사학이란 게 뭡니까? 자기들이 교과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몇십 년 된 이론입니다. 일본하고 중국이 도와줍니다. 자기들은 이론이라고 갖다 댔어요. 이걸 깨트리려면 네가 증거를 대라는 얘기죠. 그죠? 네가 증거를 내라. 토론하기 싫다. 무슨 토론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닌 걸 너희들이 증명을 해. 안 받아들입니다. 완전 카르텔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득권 중에서 뭐 문화계도 있고 종교계도 있고 뭐 하지만 학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계 중에서 역사학계가 제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수가 있는데 노무현 시절에 이제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이라고 그래서 고구려를 자기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정도 현재로 따지면은 그런 식으로 교과서를 만듭니다. 중국 애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시진핑이 트럼프 만나서 그런 거예요. 북한은 원래 우리나라 거야. 이거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각국 정상들끼리 만나서 우리나라 강단사학 주류사학 가만히 있습니다. 기사에 한 줄밖에 안 실립니다. 기자들도 안 까요. 왜? 걔네들도 역사 배운 애들은 다 여기서 배웠어. 그리고 여기서 삐딱했다가는 자기들한테 그래서 노무현 때 대통령이 선의죠. 돈을 들여서 학회에다 돈을 지원해서 이거를 만듭니다. 이거를 동북공정에 대응을 해서 뭘 해라 그랬더니 똑같은 거 하고 있으나 뭘 똑같이 해요.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자꾸 이게 만리장성을 왜 쌓았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쌓은 게 아닙니다. 몇천 년에 토성으로 있던 걸 명나라 때 완성을 시켰죠.
왜? 이쪽은 자기네 땅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동이족과 훈족과 말갈 뭐 여기 거란 여기서 요나라 금나라 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 청나라 다 지배를 여기서 받고 그랬지만 하여튼 어쨌건 간에 얘네들은 질려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농경문화 사회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유목민입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청고마비 시절이 돌아오면 약탈하러 옵니다. 말바굽 소리를 내고 먼지 일으키면서 학을 띱니다. 여기 있는 애들 뭐 쫄아가지고 중국 애들. 그래서 여기다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도 먹고 살만하니까 역사를 바꿔야 되니까 여기 땅을 다 자기네 땅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를 어디까지 긁고 오냐면 이 평양까지 긁고 옵니다. 만리장성 여기까지 있었대요. 그리고 땅도 여기다 걸쳐 유동반도 이거 다 우리나라 거였거든요. 여기가 우리 주요 무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끌고 와서 옵니다. 그래서 노무현 때 동북공정 그때 돈을 지원하는데 돈을 더 달래 뭐 제 기억에 30억인가 더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때까지 연구한 거 조금이라도 뭐 내봐라 그랬더니 안 내다가 겨우겨우 중간에 내놓은 게 딱 이 지도를 가져온 거예요. 중국 애들 거 한 거. 뭐 연구하고 말 것도 없이 중국 애들 거 카피도 온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얘기죠. 예. 근데 나중에는 우리나라 지도를 만드는데 독도를 뺍니다. 예? 독도를 왜 뺐냐고 그러니까 실수했대요. 역사를 전공해서 관변당체로서 정부의 국민의 세금을 받은 애들이 그거 손으로 만든 지도가 아니라 위성으로 해상도에서 찍은 그거로 만든 거거든요. 현재랑 대비해 가면서 그건 일부러 뺀 겁니다. 예? 그 지금 그러니까 요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애들이 자꾸 여기 우리 가야에 대해서 뭐 임나인몰부 얘기도 하고 뭐 하고 그래 가야사에 대해서 연구하려니까 지금 어떤 또 이걸 기술이라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말은 좋습니다. 가야를 유네스코에다가 등재를 한답니다. 이거 일반인들 좋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만 알려졌지 가야에 대해서 유네스코 이렇게 문물한 거 좋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있던 가야를 일본 서기는 각 나라 역사서 중에서 제일 가짜가 일본 서기인데 프로를 딸 수는 없지만 과장된 거 맞는 거 조금 거짓말 섞인 그걸 갖다 다 들이댑니다. 그래서 거기 글자 3개 중에 하나 비슷하면 거기가 다 가야라고 그럽니다. 일본 서기에 의해서. 그래서 가야를 이렇게 넓혀요.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쫙 옵니다. 옛날에는 여기 경계선에 있었는데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임나이 일본부는 과거에 전부 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서 일본도 사그라들었어요. 겉으로는.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얘네들 종국이 하는 주장이 뭐냐면 가야가 임나라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지금 이 이름대로 등재되면 일본 서기에 나온 지명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식대로 하자면 이걸 우리나라 주류 역사학자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국민 세금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제야사학자들이 이걸 또 어디 국립박물관에서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또. 예?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어떤 인식과 역사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다못해 무성영화도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설을 하고 나레이션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같은 유물을 보고도 다른 소리를 하니까 그러면 걔들이 자칭 전문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완전히 카르텔이 형성돼 가지고 국제 세미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음식 먹고 체리받고 또 뭐 서로 박수 쳐가면서 뭐 상장도 주고 뭐 명예모도 주고 연구비도 주고 에? 근데 여기 가서 예서 우리 그 제대로 소리 하면 얘네들이 부르지도 않죠. 그러니까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왜냐면 우리 국회에 독립운동하신 분 그 자제분들도 있잖아요.
문체부에 소속하나요, 이거? 이 관변단체들 돈 지원받는 데들 불러가지고 한번 질문을 하는데 딱 역사적 사안 가지고 질문해야 됩니다. 도망갈 기회를 안 줘야 돼요. 그러나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이거 대답 쉽게 나올 것 같죠? 쉽게 안 나옵니다, 얘네들. 진짜예요. 독도가 어느 나라 땅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우리 너무 간단한 얘기니까. 두 번째, 여기서 일본 애들 말하는 그 임나 일본부가 맞냐? 아니냐? 그거 딱 yes, no 얘기해봐라.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 가야가 야마도웨냐? 그러면 얘네들 주장대로 일본 애들이 가야 문명이 일본 애들이 와서 가야 문명을 만든 거냐? 이 땅에 딱 이렇게 물어보면 딱 그렇게 찍어서 물어봐야 돼. 그래도 이상한 소리 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의 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얘기를 너희는 한반도 전체를 그러니까 이 백제 호남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었다. 유사 이래 5천년 역사 이래. 그러면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힘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이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건 완전히 폄하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개인 간에 하면 그게 왕따 시키는 거예요. 에? 그러면 지금 일본 애들 주장하는 대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일본 애들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거만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 고대사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까 이재명 지사 표현하는 식대로 너희들은 한반도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애들이야. 한국 사람들은, 한민족은 한 번도 제대로 통합한 적도 없고 너희들은 옛날부터 그래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돼. 그게 너희들의 역사야. 이제까지 그래왔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약세 보이면은 잡아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만나서 그따구 얘기를 하죠. 북한은 원래 우리나라 그거라고. 이스라엘처럼 되는 겁니다. 예? 팔레스타인에 사는 애들 내쫓아내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오래된 얘기지만 이때가 우리 땅이었어. 나가.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국제 간에 있어서, 국가 간에 있어서. 인간은 그렇게 잘못된 거기에 지금 얼마 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도 그렇게 했잖아요.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었잖아요. 절대 침공 안 한다고. 핵무기 내놔라 그러니까. 왜 구소련 때 거기다 핵무기 많이 발사대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다 반납했죠. 안 하면 와서 죽일 것 같으니까. 그 대신에 국제적으로 보호해달라 해서 전부 다 서명했잖아요. 예? 유로하고 미국하고 전부 다 가서 사인했잖아요. 그러고서 푸틴 가서 바로 접수해버렸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딱 이렇게 배웠습니다. 딱. 단군조선은 신화, 허구, 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있지도 않은 거고. 근데 기자는 중국 사람입니다. 위만도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하은조 그러잖아요. 이거 은나라 사람입니다. 하은추죠, 주. 은나라가 망하면서 기자가 예를 들어서 뭐 좀 저명한 학자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선으로 가서 조선이 왕이 됐다. 조선을 지배했다. 그랬다가 그게 또 나중에 또 어떤 그 밑에 있던 놈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게 위만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국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이것도 위치가 어디냐? 여기 너희들은 여기를 못 보잖아. 그래서
나중에 한무제가 다 유만 조선을 무찌른 다음에 한사군을 설치했어요. 여기다가. 에? 한사군을. 그러니까 우리 고대사는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일본 놈은 여기다 딱 요걸 꽂아버리네 또. 임나 일본 부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삼국사기는 짜가란 얘기예요. 초기에는 전부 다 가짜고 요때. 왜냐면 일본이 자기네들이 이제 나라를 형성되고 한 다음에 이제 해야 되니까 두드러 맞추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거다. 요게. 요게 가야다. 근데 가야가 이제 요새는 여기까지 먹고 여기까지 먹었다. 임나 일본 우리나라 학계에서 임나 일본부는 아니다 그러고서 가야는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가야는 일본이다. 이런 임나 일본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대동강 이쪽은 중국 애들 거, 남쪽은 한강이 나면 남쪽은 일본 놈 거. 우리는 여기 한강 주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 민족이란 얘기네. 그잖아요. 중국 애들, 일본 애들대로 하자면. 근데 우리나라 주류 사학계는 이 말이 맞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환단곡이라는 얘기가 책에 나왔죠. 환국과 단군 여기 나옵니다. 황국, 그 다음에 배달, 우리 배달의 민족 그랬죠. 과거 요새 같은 배달의 민족 그 광고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단군조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게 북부여가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딱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대로 배우면은 다 중국 애들이 있다 갑자기 고구려가 어떻게 나와? 그냥 연맹왕 뭐 이게 그냥 없는 거. 우리 역사 그냥 고구려 붙어 있던 거야. 그럼 북부여를 쏙 다 빼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단곡이란 책은 각 시대별로 네 분이 쓴 건데 이런 역사적 궁금증을 다 해결해주는 책이 그 책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빨리 이해가 되고 그거 해요. 근데 우리 주류 강단사학이 전부 다 시민사학에 쩔어 있다 보니까 이 책을 인정을 전혀 안 합니다.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런 책이 나왔잖아요. 어우, 이거는 바로 교과서로 갑니다. 이거는 중국 애들, 일본 애들이라면 만약 국보를 정하는 국보 1호입니다. 왜? 우리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연도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환단고기를 물론 이제 저 제야 사학자들하고 몇몇 교수분들은 이제 환단고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시고 이제 그분들은 계속 연구를 하시지만 바로 역사학과를 공부하신 게 아니고 다른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역사하고 이제 관계되지만 전공으로 들어가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그 교수분 지금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천문학자분이 계신데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 우주의 변화 이런 게 쓴 게 있거든요. 무슨 뭐 별이 어떻게 되고 쓴 게 딱딱 그 연도에 맞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쪽으로 아니에 돌아섰어요.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데 맞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이렇게 국제사 연구하시던 분, 그러니까 국사를 연구하신 분이 아니라 국제사를 연구하시던 분들이 환단고기를 접하시면서 물론 그거를 접하셔서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또 반신반의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주류사학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도 딴 분들 그걸 제가 뭐 이 표를 가져와 봤는데 연도별로 다 나옵니다. 예? 단군조선이 그냥 어떻게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47대까지 연도별로 다 나옵니다. 이름까지 다 나와요. 그걸 지어냈다고요? 어떻게 지어내? 그거를. 에? 독립운동, 이게 겨우겨우 이게 명맥을 유지해서 이게 온 책입니다. 이게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해서. 왜? 다 없애버리니까 일본 놈들이.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중국을 그렇게 빨았냐면요. 고려 말서부터 빨았습니다. 충자 들어갈 때부터 왕 이름에.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같이 망한 거예요. 중국발 다 망한 겁니다. 근데 웃기죠? 중국 빨던 애들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니까 바로 친일로 돕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노론 애들. 자기 우부지 받습니다.
뭐 백장 뭐 저쩌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이 일제시대가 일본이 한 10년 하다가 말았으면 그거 친일했겠어요? 와, 우리 과거에 우리 중국 하듯이 어휴 몇백 년 가겠는데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를 물리쳐? 와, 여기서 또 빨아먹어야지 빨대 구워진 거죠. 그랬다가 미국한테 박살이 나버리니까 바로 또 미국에 붙는 겁니다. 예?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고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 친중파, 친미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연도를 보세요. 이 당군 조선에서 이 북부여가 없다 보니까 우리 뭐 옥저 뭐 동해 왔지만 안 맞아요. 좀 연도가 고려 뭐 BC 58년, 백제 18년 이럴 때니까 그죠? 이 북부여가 딱 그 공간을 딱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사군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근거가 어디냐? 중국 고대 사서에 나온 한사군이 여기인 거예요. 중국 책에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독립운동가 관점에서 한사군 한단고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금 그런 게 있었죠. 여기가 낙락군 수송연의 낙락군이라고 있어서 얘가 이제 그래야 말이 왁과 딱 들어맞거든요. 당군 조선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사군이 설치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더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여기 최씨 낭국이라고 있었답니다. 요게 공교롭게 그래 여기다가 다 두드러 맞춘 거예요. 이병도하고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일본 놈이 다 두드러 맞춘 거예요. 그러면 환단고기가 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냐면 그런 궁금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본 애들은 뭘 가지고 임나라고 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임나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사기가 아니면은 근데 그게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 대마도라는 겁니다. 스시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신라 고구려 백제가 예를 들어서 통치를 했단 말이죠. 자기들 세력으로. 그러니까 백제 시대 22 담로가 있잖아요. 그 담로는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 여기 스시마뿐만 아니라 거기도 있는데 일본 본토에도 있는데 일본 전역에 백제 가야 고려 완전히 그겁니다. 언어서부터 단어서부터 해서 뭐 다 지나간 얘기지만 하여튼 일본하고는 거의 뭐 이렇게 다 섞였어요. 옛날 우리 그거 하고 그랬을 때 환단고기에 의하면 신라 여기를 좌오가라 고구려를 인이가라 그리고 백제를 뭐라고 하죠? 계지가라라고 했죠. 일본 서기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나는 본래 뭐 대마도의 서북 경계에 위치하고 북쪽은 바다에 막혀 있다고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북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만주벌판이 나오지 어떻게 바다가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재도 여기에 계지가라 계지인이 이런 말을 좌우 이런 말을 지금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때 과거 그 당시 때 이걸 어떻게 알고 이걸 쓰냐고요. 책을 그 당시 때 가보지도 않은 여기를 그리고 공교롭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그 일본 서기 이런 여기에 보면 책에 보면 백제에서 닭이 울면 고구려에서 그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새벽에. 아니 우리나라 거기서 백제에서 아니 전라도에서 닭이 우는데 고구려 땅에서 그게 들리겠습니까? 신라는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오히려 백제하고 신라하고 딱 붙어있는 데서 하건데 모를까. 근데 그러고서 또 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얘들끼리 일본 애들이 쓴 거 보면 거기서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는데 전투 단위가 100명 막 이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 당시 때 와꾸가 있지 어떻게 100명 가지고 전쟁을 합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추론이지만 광개토대왕비 호태왕비도 이런 말이 맞잖아요. 고구려가 주니까 아니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그 웅대한 업적에 대해서 쓰는데 뭐 일본 놈이 무슨 저거 신라하고 뭐
백제 그쪽을 갖다가 신민으로 삼았다 이런 걸 왜 써요? 비석에다가 쓸데없이. 여기라면 딱 맞는 거죠, 임나. 예? 일본 애들이 대마도라는 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거기에 중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지금 얘네들이 우리나라 이게 진출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물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는데 중간에 섬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쉬었다 가거나 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무역을 하니까 여기를 우리가 차지한 거죠. 여기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여기 오니까는 광도대왕이 바다를 건너서 격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딱 맞지. 그러면 말이 딱 맞잖아요. 그리고 북쪽에 바다에 막혀 있다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학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북쪽은 바다에 막혀 있대.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애들이 참 각주까지 달아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잘못 썼다. 일본 서기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요거만 잘못 썼네. 있다고 집니다. 있다고 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재명 지사 식대로 한번 일본 애들이 하는 주장도 넣어볼게요. 단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대사서부터 이쪽은 중국이고 이쪽은 일본 우리나라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 민족은 원래부터 한반도를 한 번도 통합해 본 적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제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너희들이 그거를 그냥 겪은 게 아니고 너희들 이씨 왕조가 우리를 불렀어. 왜? 얘네들은 무슨 이모군란이나 무슨 뭐 동학운동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못하면은 얘네들이 이거를 자기들이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어떨 때는 청나라를 불러서 해결해 달라고 하고 어쩔 때는 우리 보고 해결해 달래. 그래서 해결해 줬어. 그만큼 너희들은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야. 근데 같이 있다 보니까 청나라하고 우리하고 그 당시 때는 제국주의 사회였잖아. 어차피 우리가 안 그랬으면은 우리 동양에서 우리 일본이 안 그랬으면 너희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러시아나 서양 애들이 다 잡아먹었어. 그런 시대잖아. 제국주의 시대니까. 그때는 그게 죄가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 준 거야. 근데 청나라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잖아. 그래서 얘네들하고 우리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해준다고 들어왔는데 같이 조약을 맺었거든. 들어오면 같이 들어오고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로. 그렇다 이 새끼들이 까불어서 우리가 쫓아내버렸어. 그때 러시아들 애들이 까부네. 그래서 또 죽여버렸어. 그럼 너희들은 그 왕이 몰라 그랑. 그래서 얘네들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었어. 통치해달라고. 우리는 통치할 능력이 안 돼서 아까 이재명 지사 얘기하듯이 한 번도 이거 주체가 돼서 한 번도를 통합해본 예가 없는 민족이어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대동아를 이루기로 했어. 큰 아시아를 이루기로 했어. 그래서 중국까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철도도 놔주고 토지 개혁도 해서 이렇게 하고 야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했니? 야 우리는 미국한테 핵폭탄 우리가 물론 전쟁 지들 입장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졌지만 우리 지구상에서 핵폭탄 2방 맞은 나라야. 그리고 경제가 좀 살아나니까 이 미국 애들이 또 불러다가 우리 또 환율을 갖다가 1,000원 하던 걸 500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30년 경제를 맞았는데 우리는 미국한테 한 번도 뭐 한 적 없어. 우린 미국 말 잘 듣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그러니? 그리고 그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우리 중국까지 먹었었잖아. 지금 너희들한테 돈 줬어. 한일 청구권 해서 너희들이 이걸 뭐 보상금 배상금 하지만 정식 명칭은 한일 청구권이야. 어쨌건 간에 니들이 청구해서 도와줬어. 돈 줬어. 우리 돈 준 나라도 너네밖에 없어. 근데 왜 자꾸 위안부네 뭐네 왜 맨날 그러냐. 중국 애들은 우리 중국한테 돈 한 푼 준 적 없고 중국은 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그래서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쁜 말들을 만들어내죠. 아까처럼 프로파간다입니다. 씌워버립니다.
조선민족은 엽전이야, 엽전. 냄비야, 냄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이야. 좋은 꼴 못 봐. 너희들은 이렇게 천박하고 저렴한 민족이야. 안 그렇습니까? 일본 애들 그렇게 하고 우린 또 그런 말을 또 우리 스스로 쓰고 있죠. 제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엽전이라고요? 아니, 뭐 돈 싫어하는 놈들 있어? 지구상의 엽전이라고 표현을 하면 화교하고 유대인이지. 걔네들이 세계 경제를 잡았잖아. 그럼 그냥 잡아줘? 엽전 근성이 있으니까 잡았지. 돈을 밝히니까. 그래서 세계 경제를 화교하고 유대계들이 특히 잡은 거 아니야? 그게 나쁜 말이야? 나쁘게 니들이 비하해서 그러지. 너희들은 돈 싫어해, 일본 애들은? 경제대국 되기 싫어? 근데 왜 그걸 엽전이라고 갖다 왜 얼굴에다 씌워버리냐? 경제적으로, 의지가 있다든가, 뭐, 경제적으로 밝다고 표현하면 되지. 그리고 뭐, 냄비 근성? 팔팔 끓는다고? 아, 그래, 우린 빨리빨리 팔팔 끓어야 돼. 라면도 냄비에 끓여 먹는 게 맛있어. 그러면, 우린 집중력 있고 화끈하게 하잖아. 빨리빨리. 그러면, 그 화끈하게 하는 걸 갖다 계속하면 에너지 소비돼서 죽어. 살질 못해. 그걸 갖다 열정적이라고 얘기하거나, 단결력이 좋거나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지금 일본 보면 어떻게? 너희들은 냄비가 될 수가 없잖아. 너희들은 끓지 않잖아. 아무리 불을 지펴도. 뭐야, 그거는? 불이 약해서 그런 거야, 뭐야. 너희들은 자민고 계속만 하고 있잖아, 자민당만. 정치적으로. 아, 우리는 역동적이야. 우린 잘못하면 좀 더 깜빵 보내, 대통령. 좋게 표현하면 돼. 그걸 또 비하하는 걸 왜 우린 받아들여? 내가 보기엔 역사학자들 잘못이 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파? 그런 의미라면, 지금 너희들이 표현하는 그런 의미라면, 일본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사람이 우리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 열받지. 화가 나면 열이 받지. 우리 화병 어디서 나? 가슴에서 와. 심장에 열이 차서. 그러면 상반신 위가 아파야 돼. 왜 배가, 왜 아래쪽이 아프냐고.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사춘이 땅이 사면, 뒷골 땡겨. 열받아. 짜증나. 머리 아파.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부들부들 떨려야지. 화병 나서. 몸 좀 눕네. 화병 나네. 그래야지. 열이 올라오네. 그래. 그런 표현이 왔지.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파? 이재명 의사 좋은 캐치플레이 있잖아. 대동세상, 응? 품앗이, 개 이런 거야. 왜? 사촌이 땅을 샀으니까 도움을 줘야 되겠는데 뭐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걸음이라도 그래서 배가 아픈 거야. 비료로 갖다 주려고. 옛날에 농사 그렇게 안 지었어? 과거에? 그럼 어떻게 농사 지었어? 과거에? 화학 비료가 있었나? 그럼 좋은 거를. 그럼 또 일본 애들 그거 하듯이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일제시대가 끝났잖아. 그 다음에 너희들 뭐 하는데? 너희들 또 남과 북이 또 전쟁을 또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통합이 안 되는 애들이라니까? 언제부터? 5천년 전부터. 5천년 전에는 중국의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 그랬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 나눠져가지고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그럼 마지막 왕조 돼서 이제는 왕조가 백성들을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해서 너희를 도와줬어. 그랬더니 또 어떻게 돼? 또 싸우잖아. 또 전쟁 또 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니까? 지금도 갈라져 있네? 아직까지? 이런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거야. 근데 일본이 또 그러지. 야, 근데 더 웃긴 게, 야, 어떻게, 너희들은 그런다니까? 우리 밑에 제일 꼬봉하던 애가 또 대통령 됐잖아, 박정희.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다음에 또 누가 해? 전두환이나 이런 애들 광주 가서 또 양민을 또 죽이네? 그리고 또 대통령을 또 해. 그 다음에 또 그 친구가 또 해. 너희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너희들, 그러니까 통합해본 적이 없어, 한반도에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배를 받아야지만 되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또 아쉬워서도 박정희 딸까지 대통령이 되잖아.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를 그리워해서 그러는 거야. 그때가 좋아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이런 얘기 들으면 피가 거꾸로 쏟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또 같이 그럼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나 그 세력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존중을 해줘야 될 대상한테 5천 년 동안 주체가 돼서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다? 당신들은? 근데 나를 찍어줘라 그러니까? 그럼 거기다 우리나라를 갖다 넣으면 일본 애들은 너희들은 또 중국 애들은 너희들은 한 번도 너희들이 주체적으로 통합한 예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보호해 줄게. 응? 그러니까 우리 지지해. 내가 보호해 줄게. 물론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말을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죠. 이게 오바인 것 같지만 힘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받아들이는 쪽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 뭐 역사 얘기를 하다 보니 뭐 이제까지 한 방송아주 제일 긴 것 같습니다. 마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오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래서 역사 인식과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지도자라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지금 역사학계가 이런 우리 현실인데 아직도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해서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누가 또 권력을 가졌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전체 지지율은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상김시대도 갔고 뭐 지역색이 뭐 해서 이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변에 있단 말이죠. 이걸 건드리면 이쪽을 제외하고 다른 데서는 오히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역사인식이 잘 됐는데 제대로 돼 있는데 왜? 지금 주류학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오락가락 하잖아요. 또 미군은 뭐 와서 그때 뭐 했다는 식으로 오락가락 한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친일 역사학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계속 미국을 빨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자, 그러면 저기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 역사라는 게 어떻게 평가가 어떻게 보는 관점에 달라지는지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또 주요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하여튼 여러 가지 다 해본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진실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실한 단어가 오염이 된 것 같아요. 진실은 자기 주관이 들어가 있는 게 진실입니다. 자기가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역사를 얘기할 때는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 있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해서 그 진실이 무엇인가는 다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한테 있어서 안중근 의사는 애국자인 것이고 일본 애들이 보면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북쪽에 사는 그 사람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6.25를 북침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남침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게 진실입니까? 사실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것 같은 조동아리는 남쪽에서 까고 북쪽은 계획하에 내려왔는데 이승만이니까 이게 다 내려와. 이게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입으로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부터 해서 임시정부 적통을 이 권력을 못 잡았죠. 왜? 민족주의자니까. 미국이 마음에 안 들죠. 민족주의자는 싫죠. 자기들 말 잘 들어야 되니까. 이승만이 영화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가 득세를 한 거예요. 왜? 이승만이는 혼자니까, 세력이 없으니까. 미 군정의 시절에는 미 군정은 우리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미 군정은 우리나라에 관심도 없고 그냥 일본의 식민지로 오래 살았으니까 일본을 추종한다고 본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해방돼서 좋은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일본을 식민지로 살고 일본에 오래 했으니까 너희들은 일본에 동화되고 추종되니까는 사고 치지 마. 이제 앞으로 일본이 하던 역할을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계문형 선포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그 당시 때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잠시 한 거니까 군정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가 섰는데 거기에는 미국의 입김이 들어가는죠. 북한은 소련의 입김이 들어간 거 당연한 거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돼서 또 이승만이 영어도 하고 미국에도 뭐 하와이도 살고 하니까 민족주의자보다 나니까 하니까 이제 국내 기반 없으니까. 물론 미 군정에서도 행정을 하려니까 먹물들이 없었잖아요. 해본 놈이 해봤지.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경찰, 군인 전부 다 일본의 앞잡이들이 다 한 것이고, 행정도 당연히 일본 총독부에 근무했고, 그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때 배웠던 사람들이 다시 또 교수질하고 선생질 한 거니까 끊임없이 내려오는 거죠. 그럼 저는 뭐 이게 진실이 뭘지 모르지, 제가 아는 사실내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는 사실일 뿐입니다. 뒤져보시고 공부해보세요. 모르시던 분들은 아마 역사에 관심 있는 분 다 아실 텐데, 진짜 어떻게 보면 박정희는 뭐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이 일본의 만주 군관학교 나왔죠. 대구에서 선생질 하다가 왜 또 그쪽으로 빠져서 그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만주 군관학교에 지원을 하고 거기 앞제비가 됐죠. 장교가 됐다가 또 대통령까지 해먹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혈서를 썼다는 얘기도 있고, 간도 특설대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간도 특설대는 그거죠. 그 독립군과 그 중국군 그 팔로군 중에 싸우는데 거기에 우리 그 독립우던 하던 그쪽이 마시다 북쪽에 있던 그쪽 사람들. 그래서 간도 특설대는 백선엽 장군이 맞고, 박정희도 길었는데 제가 보기 간도 특설대는 아니고 연락 장교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연락 장교니까는 아주 보직이 좋은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독립군을 잡던 그 형사들이, 고등 형사들이 이제 또 독립군을 또 핍박을 하고 그런 거죠. 해방을 맞았는데 그런 개 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이의제를 한 거죠. 또 같은 조선 사람이니까 말이 통하고 지리적으로도 하니까 하여튼 이용한 거죠. 악랄하게. 그래야지 욕은 그쪽에서 얻어먹으니까. 그러면 박정희는 일본군 생활도 하고 남로당원 빨갱이 생활도 했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나는 웃겨 죽겠어. 박정희가 골수 빨갱이요. 그 당시 때는 이제 공산당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무찌르자 빨갱이 그러는 거 보면 참. 하여튼 박정희도 하여튼 그 시대에 그렇게 했어요. 빨갱이였습니다. 남로당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방해되는 사람들은 빨갱이로 많이 몰아서 죽였죠. 또 DJ도 빨갱이라고 평생 멍해를 씌우고 빨갱이 작으면서, 그러다가 또 이렇게 부하의 총에 의해서 이렇게 됐죠. 저는 그게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걸 듣기 싫은 분들은 박정희를 뭐 남로당원에 뭐 이렇게 뭐 일본군 한 거는 다 인정을 하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역사의 인식과 역사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친일파 애들이 또 내지는 지금 기득권 애들이 박정희를 빨아야 되기 때문에 쉴드 지친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제시대 미리 예견해서 일제시대가 그리 멀지 않을 거로 보고 박정희가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니까 결국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장교가 됐고 또 나중에 독립이 돼서 우리 군대에 혁혁한 공을 세우기 위해서 박정희가 위장으로 일본군에 들어갔다. 그리고 남로당 활동은 남로당원이란 증거가 없다. 남로당원의 그 뭐라고 그래 그 지원서가 남아있질 않다. 모함이다, 모함. 빨갱이 아니다. 끝입니다, 그게. 그럼 제가 이제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역사학자나 아는 애들이. 그럼 제가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저 미친놈 새끼가 무슨 소리 하나 그러겠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박정희가 셔츠 써서 만주 군관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쓴 적 없다고 그럽니다. 이거 일본 신문이거든요. 그 당시 때. 여기 나오죠. 혈서. 사진까지 나옵니다. 요게 좀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일본 애들한테. 혈서. 군간 지원. 반도의 어린 훈도로부터. 글자가 작아서 그러지. 여기 한문으로 분명히 써 있습니다. 어디 갔어? 이 글자가 작아서 그러는데 여기 무슨 소학교 이런 거 쓰니까 소학교 선생님들한 걸 쓴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야죠. 박정희 군. 혈서 써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키가 작아서 요건이 안 돼서 그랬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때 아마 나이가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혈서를 써서. 나는 꼭 한국의 신민이 돼서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만주신문이라고 합니다.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 기사라고 그러네요. 뭐 내용은 읽어봤자 뭐 그런 얘기인데요. 일본인으로서 수치롭지 않은 만큼의 뭐 저쪽 멸사봉공 뭐 저쪽 뭐 그런 얘기야 뭐 좋은 말 썼겠죠. 일본은 들으라고. 그럼 남로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분이 박상희 씨란 분입니다. 그 시대에 찍은 사진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뭐 인텔리전트하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외모나 이렇게 옷 입거나 한 부분이 이분은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시대가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자면서 또 언론인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대구 지역에서 명망이 높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형이에요. 형님이신데 볼까요? 여기 보면 형제 동생 박정희 있죠. 그리고 이분이 JP의 그러니까 장인입니다. 김종필 맞사위 있죠. 박영호 장녀 JP의 부인이죠. 그래서 박정희의 그 군관학교 그거를 굉장히 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희 형은. 그래서 박정희하고 띠동갑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여기 뭐 황태성과 같이 건국동맹의 일원으로 가담에 활동했다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황태성이라고 제가 한번 바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박상희, 그러니까 박정희 형하고 동지죠. 이 사람들은 이 공산당에서 굉장히 요직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1945년 11월에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위에 선산 대표로 참가하고 했죠. 그리고 뭡니까? 신탁통치 반대 운동도 이렇게 지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해방되고 돌아와서 이제 박상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1946년도 10월 대구항쟁이라고 있었는데 이때
아마 노동 운동하던 이 사회 운동 하던 사람이 아마 경찰에 조사받다가 아마 사망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를 습격합니다. 공격합니다. 시위대가. 그래서 경찰관과 우위 인사들을 뭐 감금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때 굉장히 흥분한 그 군중들이 경찰관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박상희 이 사람이 그런 거를 막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뭐 얘기했다는 얘기는 저는 뭐 딴 책에 쓴 거에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인망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10월 6일 경찰이 경찰서에 공격 발표한 총을 맞고 사살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명령이 떨어서 이 사람을 잡아라 하다가 도망가다 난 총에 맞아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경찰의 총에 사망한 겁니다. 공산당 활동하다가. 그러면 형이 공산당 활동하다 총에 맞아서 사망한 거하고 박정희가 뭔 상관 있냐, 왜 연좌제 얘기를 하냐, 또 이럴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뭘 칠 텐데, 할 텐데, 자 보십시오.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 나왔죠. 이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미군 있고 뭐 한데 이게 뭐냐면 호남지구 뭐 작전사령관인데 여순 사건을 지금 진압하는 그쪽에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음날 체포됐어요. 박정희가. 그 당시 때 소령이었는데 여기 나오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병력 제공 쪽 1940년 7월께부터 48년 11월에 걸쳐서 서울 등에서 남노당에 가입, 군의 비밀세포를 조직해 합법적인 대한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을 기도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청룡한테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군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죠. 이거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박정희 무기연도입니다. 여순 사건 자료를 공개 이렇게 돼 있죠. 이 민정당은 군사정권 민정당이 아니라 과거 1960년대 60년대 그때 윤보선 씨 있던 그런 당입니다. 정자가 다르죠. 바른 정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야당이라고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한 거죠. 박정희를 까니까는 이제 이거 공개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사실이죠. 군인한테 죄 없는데 사형을 구형하고 무기를 언도합니까? 예. 근데 어쨌건 간에 이때 박정희가 이 점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고 그럽니다. 누가 누군지. 이 여순 때문에 이제 조사하게 된 건데 군인들이 이제 거기 동요를 하는데 박정희가 총책이었다고 그럽니다. 조직책이었죠. 조직책. 그러니까 점조직을 다 알고 있는 게 박정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화시키느라고 뭐 관여를 안 했다는데 관여 안 했는데 어떻게 사형을 구형하고 무기를 때리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다 불어서 이제 감형되고 뭐 해서 15년 받고 뭐 해서 이렇게 풀려나고 그런 건데 전쟁통 되니까. 그때 누가 났으냐 백선엽이 났습니다. 백선엽은 간도특설 때 그러니까 만주 그쪽에서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박정희는 간도특설 때는 아니어도 연락 장교로서 있었으니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박정희가 불었다는 거를 다 까발립니다. 다시는 못 돌아쓰게. 그래서 박정희는 뭐 일본군 그 생활도 하고 또 이 남노당 이것도 해서 하여튼 우여곡절이 무지 많은 거죠. 예. 아까 얘기할 때 박정희 형 그 박상희 그 친구 황태성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사에는 박정희가 남노당에 입당할 때 황태성이 보증을 서줬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황태성이라는 사람은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 이제 주요 요직을 합니다. 거칩니다. 외무부 부상, 뭐 상업상 부상, 무역상 부상, 뭐 이것저것 좋은 자리는 좀 차지했었는데 그 다음에 5.16이 나오서 이제 박정희와 김종필이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친구의 동생과 자기 친구의 사위잖아요.
굉장히 친한 아는 사이 그렇게 되잖아요. 특히 박정희는 굉장히 잘 따르고 뭐 이렇게 했던 사이니까 이 황태정이라는 사람이 이 박정희한테 아니 김일성이한테 의사를 표시합니다. 자기가 남은 쪽에 갔다 오겠다. 박정희는 그 공산주의자고 남노당 아직도 그걸 못 버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이 자기가 따르던 그 친형이 경찰의 손에 의해서 총에 의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박정희는 자기가 알기로 변절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쪽에 내려가서 박정희를 만나보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기들 식으로 뭐 이렇게 북쪽으로 끌어들이겠다든가 뭐 어떻게 해서 밀사식으로 갔다 오더라도 뭐 밀사란 게 뭐예요? 몰려가는 게 밀사니까 그 당시 때 가서 JP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당연히 못 만나고 뭐 JP도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잡히긴 잡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한 거죠. 밀사로 왔으니까 뭐 이렇게 해라. 그래서 미국에서도 알아서 뭐 저쪽 뭐 얘기들이 있었다는데 하여튼 어쨌건 간에 나오는 얘기로서는 좀 박정희도 밀사로 왔으니까 근데 이제 박정희가 5.16을 하면서 제1호로 건 게 반공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박정희 쿠데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박정희가 그 남노당 활동하던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군에 요직에 있을 때 미국 그 누군가가 왜 이런 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이런 요직에 앉히냐 그래서 쫓겨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알고 있으니까 국시를 갖다 반공으로 건 거예요. 나는 반공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1호가 아니라 반공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정해 준 거고. 근데 공교롭게 그걸 모르고 또 형 친구가 와서 이러니까 참 난감했겠죠. 인간적으로는. 뭐 그 말을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북으로 보낼 것이냐. 주위에서 좀 아는 놈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머뭇거렸는데 사형을 시킬 거냐 무기징역이냐 뭐 이런 거겠죠. 결국은 사형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암살하러 온 건 아니니까 암살한 건 아니고 어떤 뭐 꼬시러 왔든지 뭐 자기들 공작을 하러 왔든지 왔을 텐데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밀사는 안 죽이는데 하여튼 그때 시대 상황이 본인이 이제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의심하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박정희 옛날에 남노당 뭐 해다 가지고 그 기사까지 나오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공격을 하니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이렇게 덧시욕이라 하면 안 돼요.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백제호남 대신에 여기다 우리나라를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넘보는 애들이 하는 거하고 논리가 똑같아 버리니까 방법이 수법이 한 번도 너희들은 통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통합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반동분자인 거죠. 무능력하고 반동분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너희들은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의지가 없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게 한 지역이 그런 게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린다면 이거는 잘못된 역사의 인식과 역사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식으로 누구도 폄하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러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러면 이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 얘기를 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지역색을 가지고 이거는 자기가 얘기한 거지 누가 언제 이런 거 뭐 백제 얘기를 누가 물어봤나요? 본인이 한 말 중에 나와놓고서 이거를 갖다가 비난하는 거를 뭐 지역색을 동원해서 자기를 뭐 한다, 네거티브 한다 이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 거지. 빌미를 안 줬어야 되는 건데 잘못된 말이니까. 그럼 이 지역을 바꿔서 얘기해. 아니 어느 지역이나 갖다 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뭐 제주도를 갖다 둬도 되고, 예? 뭐 여순 사건도 있을 거면 여순도 넣든지 그러요. 뭐 여순 지역은 뭐 어쩌고 거의 뭐 신라네 예금 옛날 뭐 신라가 이랬대는 또 하다못해 북한도 이렇게 해서 넣으면 안 된다니까. 왜? 우리랑 대화를 하고 평화 통일을 해야지 전쟁으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는데 만약 남북 통일되면은 어떤 식으로 북한 애들 다룰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갈등을 자꾸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그거는. 하여튼 오늘은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역사 얘기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요 문맥에 만약 우리나라를 넣으면 그 짝이 된다. 식민서관, 동북권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또 주류 사학계가 이 모양이니, 하여튼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